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6일 신미 두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예조의 전지하기를 문과 초시에 강경하지 않기 때문에 생원 진사가 거관하는 데 게을러져서 학교가 점차 비어가고 있으니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니다. 다음 식년부터 시작하여 초장에서 강경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6일 신미 세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를 받들어 생원 진사의 원점의 법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게으른 무리가 거관하는 데는 힘쓰지 않고 대부분 남의 손을 빌려 유족에 서명하기 때문에 비록 거관하지 않더라도 원점의 수가 이미 300에 차교되니 지극히 모람됩니다. 그러므로는 생원 진사가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관원 일명과 양현고원이 직접 스스로 점검하고 도기에 서서 맥군수와 대조하여 도장을 찍어서 감봉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그리고 매달 말에 장관 일명이 장무관과 함께 직접 명부를 가지고 원점의 다수를 계산해서 기록하고 당상 낭청이 두루 모두 서합하여 후에 참고할 때 의거하도록 하소서. 1. 늙고 병든 어버이가 있어 진성을 받은 자는 바야흐로 향시 한승시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였었는데 경외의 유생으로서 비록 늙고 병든 어버이가 아닌데도 외람되게 진성을 받고서 과거에 나아간 자가 참은 많습니다. 그 후로 어버이의 나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 오래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재 관리로 하여금 상세히 보감을 서도록 하여 진성을 주고 외방의 진성은 예조에서 모름지기 관찰사가 점의한 것을 참고하여 대조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소서. 1. 원점을 외람되게 차지한 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 서명하는 자와 모람되게 진성을 받은 자는 한 번의 식년을 점거하고 그 관리는 파출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도기는 성균관 유생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횟수를 적는 부책이다. 아침 저녁 두 끼를 1도로 하여 50도가 넘으며 과급을 자격을 얻게 된다. 계록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의견을 열게 하는 것이다. 진성은 백성이 방납, 휴가의 청원, 이속의 면제 등을 진정할 때 관에서 내려주던 허가증이다. 점인은 증거 서류나 원 공문을 첨부하여 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7일 임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7일 임신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7일 임신 세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듣건대 이번 초 8일에 바로 대행 황제가 산릉에 나아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을 철시하여 형육을 범하는 구례가 있지 아니하였는가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7일 임신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7일 임신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8일 개유 첫번째 기사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는데 대행 황제가 산릉에 나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8일 개유 두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봉원효가 와서 아뢰기를 조후는 금산 군수로 있을 때 백성들이 소 14마리를 잡아서 관의 용도에 공급하였고 그 아들 조광림은 생운에 합격하여 귀건하여 경축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전과 풍관들이 각기 면포를 내어서 전두로 삼았는데도 바꿔서 물리치지 않았으니 죄를 범한 것이 매우 중합니다. 그러므로 본부에서 본율의 죄를 더할 것을 정하였으니 단지 율대로만 시행하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전교하기를 일이 사유전에 있었고 또 입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논하여 정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봉원효가 다시 청하니 전교하기를 사유전의 일로서 주의를 다스린 예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전두는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입기는 재물을 부정하게 얻어 자기 것으로 삼음을 말한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2월 12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승문원 참교 지달하 등 14명을 불러서 이문을 짓도록 명하였으며 제조 윤필상 등에게 차례를 매기도록 하였는데 수도강 이승명이 어뜸을 차지하였다. 이문은 중국과 주고받는 문서에서 쓰이던 독특한 용어이다. 또는 그러한 문체를 말한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0일 을하 첫 번째 기사 주소와 사관을 종묘 영영적 문서전 연원전에 나눠 보내어 검화하는 기구를 살펴보게 하였다. 검화는 소방기구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소와 사관 내관을 나눠 보내 형옥을 살펴보게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 경영당상관 홍문관 승분 정원 예문관의 관원에게 이 엄을 내려주었다. 이 엄은 관복을 입을 때 사모 밑에 쓰는 모피로 만든 방한구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1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작년 봄 원효가 아래기를 조훈이 금산군수로 있을 때 2년 사이에 농우 14마리를 죽였으니 이렇기 때문에 방자함이 심한 것입니다. 비록 사유를 지냈다 하더라도 계목에 의거하여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사 홍응이 아래기를 사유전의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때때로 추론함이 있으나 중국에서는 없습니다. 신숙주가 북경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장죄를 범한 일이 있었는데 장차 극형에 처하려고 죄명을 써서 두 손을 뒤로 합쳐 묶고 저자에 세웠으나 돌아오기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이 그의 직책에 도로 임명되었습니다. 괴이하게 여겨서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였다가 다행히 사유를 입었으므로 본직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유를 지난 일은 추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또한 문과의 시취는 이미 이루어진 법규가 있는데 이제 초장에서 강경하는 법을 다시 세운다면 이의 대체에 적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항고한 법식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유생들이 하급에 게으르기 때문에 우선 시험적으로 권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조종조에는 식년마다 정월 2월에 초시를 보고 또 곧 복시를 보였기 때문에 유생들이 경하게 힘썼습니다. 지금은 가을에 초시를 보이고 다음 해 봄에 이르러 복시를 보이기 때문에 유생들이 스스로 삼동에 기억하고 외면 요행으로 과거에 뽑힐 수도 있다고 여겨 모두 제술에 전념하고 경하게 힘쓰지 않으니 초장에서 강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이 말하기를 경서를 습독하지 않는 자가 몇 개월 사이에 어찌 기억하고 외울 수 있겠습니까? 대저 교양하는 방법은 인도하여 도와주고 권장함이 마땅한데 유생들의 희망이 매우 높아서 사장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오교를 삼가 펴되 너그럽게 한다고 했는데 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사성 노자형, 사성 이문흥, 이종호, 전적 이희철은 가르칠만 하니 다른 직무에 임명하지 말고 사석을 전적으로 맡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점은 신복이가 아뢰기를 사람의 재질은 고르지 않고 각기의 장점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경학과 사장을 겸하는 자는 대개 적으니 오로지 강경으로서 선비를 뽑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승기 경준이 대답하기를 문장과 경학은 본래 두 가지 이치가 아니어서 경학에 힘쓰는 자는 바로 제술에 능한 것인데 경학이 어찌 문장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다만 현재 선비들이 풍습이 경박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른 갈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학업에 힘쓰지 않을 뿐입니다. 원점을 고찰하는 법이 비록 자질구레하기는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서거정이 또 아뢰기를 이제 소왕의 전에 천화판과 지1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사치한 데에 가까우니 검소함을 승상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동과 계승부의 성전에는 모두 설치하지 않았으니 조중조의 구제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니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홍흥이 또 아뢰기를 경상도 연변의 여러지는 지세가 험하고 단단하니 만약 성부가 있다면 적을 방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이미 돌을 주어 놓았으니 쌓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장주에는 관리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은 주의이다. 삼동은 겨울의 10월, 11월, 12월 석 달을 말한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3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3일 모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다 장령 박문효 정은 박희순이 조훈의 주의를 논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조훈이 범한 바가 4유 전에 있었으므로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박문효가 아뢰기를 조훈은 그 아들을 축하하던 날 연패라고 칭하여 관리와 백성의 포물을 많이 받았으니 입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3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사량만호 서창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의 출신은 어느 곳인가 하니 서창이 별십이 출신이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니 서창이 말하기를 듣건대 외적은 어둠을 텀다 가까운 섬에 몰래 다가와 있다가 엿보아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니 마땅히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적호와 승라선을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가 병고가 있으면 곧바로 대응할 것이니 이렇게 방비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항상 적이 올 것처럼 하여 혹시 조금이라도 회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서 우승지 이계남에게 묻기를 경이 서쪽 변방으로부터 왔는데 패단되는 일이 없었는가 하니 이계남이 아뢰기를 평안도 관찰사가 여러 고을에서 내수사의 종이와 배를 가지고 홍화를 팔게 하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황효도는 금년 수재가 있었고 또 사명이 빈번하여 영로가 조잔하니 진상하는 노루와 사슴을 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홍화를 도로 팔게 하는 일은 조정에서 하는 바가 아니니 해서로 하여금 그 연유를 철저히 찾아내도록 하겠다. 납향의 노루 사슴을 특별히 감하는 일은 교수에 내려서 알리도록 하겠다 하였다. 사조는 관직이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이다. 홍화는 약용이나 염료로 쓰이는 풀 이름이다. 납향은 납일에 그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0월 1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정교하기를 여러 도의 전향별감, 행향별감 등은 을에 충찬이 중의위로서 하는데 충찬이 중의위를 보내게 되면 간혹 본계가 비천하거나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 각기 하고자 하는 바를 연줄로 청구하므로 사명의 채무를 전혀 잃게 되고 또한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 폐를 끼치게 된다. 그런데도 관찰사가 모두 높여서 대우하고 조사하지 않으니 대체에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는 간택하여 임망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0월 13일 모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0월 13일 모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0권 성중 18년 12월 1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권근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에게 일체 지급하는 물건은 국가에서 가지고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찬이 성대사로서 북경에 갔을 때 무릎 보고 들은 바를 미리 서나히 알리는 것이 옳았는데 일찍이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가 사내관에 돌아와서 이봉을 만난 연후에야 치게 하였으니 전대한다는 의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근데 새 천다는 법령이 엄하고 밝다하니 이제 진화사 등은 택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행의 사람들 가운데 혹 참노해서 패단을 일으키거나 혹 판매의 금지를 무릅쓰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만한 절목을 치니 교시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천이 북경에 머무른 것이 30여일이었는데 중국 사신이 올지 안 올지를 보고 듣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그렇되었다. 진화사의 행차는 미리 배단을 일으킬 것을 생각해서 절목을 별도로 교시할 수 없다 하였다. 권근이 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여러 도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깃털을 가진 물새와 곰, 돼지 전체를 잡아서 바치도록 하였는데 친의 생각에는 아마도 외관에서 그것을 완화하시는 것으로 의심할 듯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새는 화사로 하여금 모방해서 그리게 하려는 것뿐이고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곰과 돼지 역시 한때 우연한 명령일 뿐이지 항공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권근이 또 아뢰기를 신이 평안도에서 듣건대 내수사의 위차가 양 대비의 내지라고 일컬어 종이를 가지고 홍하 바꾸려고 하자 관찰사가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고 도회관을 정하여서 바치도록 독촉하였다 하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양 대비전에서도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다. 만일 경의 말과 같다면 이는 필시 위차가 외람된 소치일 것이다. 그러나 감사가 어떤 법에 의하여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권근이 또 아뢰기를 김석은 모상의 기생을 간통하였으므로 풍습과 교화에 관계되는 데에도 내버려 두었으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순성에게는 김하, 김거, 김석 세 아들이 있는데 모두 상을 삼가서 지키지 않아 추한 소문이 덜끓었으니 다시 추획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양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일은 끝내 숨기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가 하자 권건이 말하기를 그를 국문하면 자연히 실토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횟수가 오래된 일을 굳이 추획하면 반드시 뒷날의 패단이 꾀된다 하였다. 권근이 강력하게 한동안 청하였는데 말이 자목간절하였고 사간 김심도 합사하여 함께 청하였다. 임금의 말씨가 조금 노기를 띄어 말하기를 내가 비록 현명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모상의 기생을 간통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횟수가 오래되어 밝히기 어려운 것뿐이다. 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특징간 이숙기가 대답하기를 사증이 갖추어져 있으니 취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영사 이익급배는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비위를 맞추어서 구문하지 말 것을 힘써 주장하였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그러게 여겼다. 전대는 외국에 사신으로 나간 사람이 본국과의 상의 없이 임의로 황제의 물음에 대답하거나 또는 임시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도회관은 물건을 모을 때 중심지가 되는 고을이다. 합사는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중 세 관사 또는 두 관사가 합동을 올리는 계사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4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주서 황육운에게 명하여 성균관에 가서 현재 있는 유생들을 살펴 아뢰게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중 18년 12월 14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어서로 한 장려의 희설이라는 율시를 쓰고 승지들로 하여금 화답하여 바치게 하였는데 지사 이극정 등에게 명하여 차례를 매기게 하였는데 유윤겸의 작품을 어둠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나는 김덕금의 시가 좋다고 여긴다 하고 이어서 대홍다포 일령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0월 14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승정훈의 전교하기를 내 수사의 위차가
평안도에서 홍화를 무역하는 일은 양정께서 내게 교시하기를 이는 위차가 외람된 소치이다고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주해 주겠다. 감사에게는 묻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4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이 약동을 가선대부 2조 참판으로 삼았으니 특지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4일 김효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신말주 직병 성세명이 아뢰기를 어제 권건이 평양으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평양 사람이 말하기를 김석의 일을 만약 끝까지 주국한다면 끝내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김석과 기생이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김석의 형 김하가 모상에 관통한 기생과 낳은 아이가 지금 모두 있으니 일이 강상에 관계되므로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대사원이 말하기를 평양 사람이 말하기를 김석의 일을 끝까지 추국한다면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 소문의 근거를 물었더니 대사원이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강경하게 묻는다면 언로가 방해되는 바가 없겠는가. 경등이 전에 김석의 일을 의논하면서 김하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신말주 등이 아뢰기를 김석을 추액한다면 김하의 일은 자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와 김석은 각기 범한 바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사심해가 대답하기를 김석의 일은 강상에 관계되므로 반드시 그 소문의 근거를 물어서 국문을 마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상의 기생을 간통하였으니 어느 일이 이보다 크겠는가마는 다만 추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만약 조정의 신하를 보낸다면 실정을 알아내고자 힘써서 반드시 아정과 백성을 고문하고 때릴 것인데 감히 장을 참으면서 무복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심한 추위에 죄 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장을 맞다가 죽는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경들은 항상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을 그릇되다고 하면서 지금은 반드시 대사원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니 어찌 앞뒤가 다른가 하니 신말주 성세명이 말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무릇 들은 바가 오래되면 묻기 어려운 것인데 권건이 들은 바는 그일에 있었으므로 비록 묻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불러서 묻도록 하겠다 하였다. 특진관 손순유가 아뢰기를 신이 덕근대 성균관의 유생으로서 거관하지 않는 자는 모두 가동을 가두고 원점의 법을 더욱 엄하게 하여 모여서 밥 먹을 때 관원이 직접 스스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오교를 삼가펴되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으니 유생을 대우하는 도리를 이와 같이 하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동지사 이익걱정이 아뢰기를 유생으로서 학교에 나아가는 자가 겨우 12여 명인데 학부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짓 서명하여 그 수를 헛되이 늘리기 때문에 부득이 이처럼 법을 세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간사한 짓을 한다면 비록 현달러의 공경대부가 된다 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하였다. 손수녀가 말하기를 유생을 대우하는 도리는 너그럽게 하는 것만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말이 자목 간절하였다. 이 걱정이 스스로 옳다고 우겨대며 고집하여 아뢰기를 손수녀의 말이 그럽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비록 너그럽게 한다고 하나 그 하는 바대로 맡겨둘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대사원 권건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경이 김석의 일을 말하면서 평양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끝까지 추액하면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는데 조정에 있는 이 모두들 반드시 소문의 근거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다 말하도록 하라 하니 권건이 아뢰기를 어떤 관원이 신에게 말하여 신이 들은 바를 곧바로 아랜 것이고 거리의 소문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날 소문의 근거를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도 아뢰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대개 아랫바에 허탄하고 사실이 아닌 바가 있으면 소문의 근거를 끝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석의 일은 매우 명백한데도 구문하지 않고 갑자기 이처럼 신에게 소문의 근거를 물으시니 누가 남의 과실을 말하려 들겠습니까 하였다. 정교하기를 대감과 재상이 모두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경이 다 아뢰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에서인가 하니 권근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고의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간이 이를 말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하에 들은 데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소문의 근거를 묻는다면 언로가 막힐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두세 번 물었는데도 그래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부족하고 어두운 소치이다. 경은 물러가도록 하라 하니 권근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성상 앞에서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방자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신은 성상의 전부를 듣고 지극히 실망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일마다 소문의 근거를 묻는다면 진실을 옳지 않겠으나 또한 간혹 부득이한 일이 있는 것이다. 내가 어제 대면하여 물었는데 경이 숨겼고 지금 또 불러서 두세 번 물었으나 그래도 고집하고 대답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부족하고 어두운 소치이다. 마땅한 처리를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김석의 일은 대간이 모두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불러서 물었는데 권근이 굳이 숨기고 대답하지 않으니 기강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권근에게 물은 것이 그르고 권근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옳은가?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김석의 일은 반드시 확실하게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만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일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널리 묻는다면 비단 옥사가 지체될 뿐만 아니라 무복함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대간이 말하는 바는 그 유래를 묻지 않는 것이 진실로 옳으나 만약 출처를 친히 물으신다면 근데 잠자코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석의 일은 10년 전에 있었으니 전례에 의하여 추국하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손순효가 의논하기를 김석 등이 모상 중에 슬픔을 잊고 기생을 거느린 것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소문의 근거를 출처를 권근에게 상세히 물은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신승선이 의논하기를 일이 10년 전에 있었으므로 사정도 분명하지 않은데 실정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자 스로 이르기를 나는 권근이 바르게 아뢰지 않는 것에 분개하여 의논하게 하였던 것인데 주서가 전한 것이 상세하지 않았는가? 대신들이 알면서도 의논하지 않은 것인가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5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김심등이와 쌀에기를 언관이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하여 들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만약 그 소문의 근거를 묻는다면 언로가 막힐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일이 풍속과 교화에 관계되므로 비록 지친이라도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김석에게 대하여 어찌 사사로움이 있겠는가? 대사는 임금 앞에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신하로서의 도리는 이와 같은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내 생각에 그대들은 대사원에게 죄 주자고 청하여서 마땅한데 도리어 소문의 근거를 주문한다고 해서 내게 허물을 돌리니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5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대사관 신말수가 아뢰기를 김석의 일은 권근에게 하문하는 것을 가지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비록 옳지 않게 여겼으나 아랫바의 말이 소문의 근거에 관계되므로 주문하도록 한 것이니 대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사원에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서 또 이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비록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이처럼 조롱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5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김석의 일은 10년 전에 있었으므로 실정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권근이 평양으로부터 듣고 와서 말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만약 소문의 근거를 알아낸다면 비록 일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번거롭게 묻지 않더라도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물었더니 권근이 그 말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과 대관들이 모두 소문의 근거를 추구해서 물어야 마땅하고 마땅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권근을 불러서 두세 번 물었는데 다만 관원에게서 들었다고만 하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조정의 기강에 어떠하겠는가. 또 신말주는 면대하였을 때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는 물러가 요하의 의논을 듣고서는 다시 잘못 대답하였다고 대죄하였다. 이는 내가 부족하고 어둡다고 하여 조롱하는 것이니 나는 먼저 그 죄를 바로잡고자 한다 하였다. 영사 홍응이 아래기를 소문의 근거를 추구하여 묻는 것이 비록 언로의 방해가 되나 만약 친히 물으신다면 어찌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권근이 잘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김석의 일은 추론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정은 신보기가 아뢰기를 이 일은 강상에 관계되니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여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대저 대간의 집에는 분경의 법이 있어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기 때문에 이목이 넓지 못합니다. 만약 소문의 근거를 묻는다면 아마도 대간의 문견이 더욱 적어질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씨가 조금 노기를 띄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권근이 말하지 않은 것을 그대는 옳다고 여기는가 하면서 이와 같이 묻기를 두세 번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무릇 관사 안에서 원이하여 말하는 바라면 그 소문의 근거를 묻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은 그와 다르다 하니 신도기가 아뢰기를 비록 원이하여 말하는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문의 근거를 추구하여 묻는 패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국가의 대사에 관계된다면 근거를 어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은 사정이 이미 명백하니 모름지기 소문의 근거를 물을 수 없습니다. 김석이 관 옆에서 기생을 간통한 것은 그 마음을 추구해보면 어미를 죽인 죄와 같은데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공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김석이 무상하다고 여겼고 사례메스도 시끄럽게 떠드는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 오늘날에 이르렀어야 공문하고자 하는가. 또한 처음에는 단지 김석의 일만 말하였는데 지금은 김하, 김거의 일을 아울러 말하니 만약 그렇다면 사명제의 공사에 관계된 사람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다. 하니 신보기가 아뢰기를 단지 그때의 방자, 동인에게만 묻는다면 일에 관계된 자가 서너 명에 불과할 것이니 실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어떤 연유로 일에 관계된 자가 서너 명에 그칠 것을 알겠는가? 이처럼 기필할 수는 없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김순승은 자식들을 올바른 도리로 가르치지 않아 김석의 무리로 하여금 방자하고 방탕하게 만들어 평양에 있을 때 판관 오한에게 예물을 차리지 않았으므로 오한이 종인을 때렸는데 김석 등이 업신여겨 꾸짖었습니다. 김순승은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한에게 허물을 돌려 욕하였으니 김석 등의 약함은 김순승이 실로 빚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풍원의 임무는 위로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고 아래로 백관에 규찬하는 것인데 이제 시전의 자잘구레한 일을 아우러 모두 금지하고 대관의 관리로서 불법한 자는 또한 의금부로 하여금 교찰하게 하니 채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전의 일은 일체 한 승배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아이고. 의논을 완전히 정합니다. 풍헌의 임무는 풍기를 바로잡고 시비와 선악을 교찰하고 관리의 정사 청탁을 감찰 규탄하는 직입니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무에 전지하기를 대상 권근이 김석의 일을 평양에서 전해 듣고는 친히 물었을 때 숨기고서 아뢰지 않았다. 다시 대관과 대신의 의논으로 인하여 불러서 물었는데 그래도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임금의 위험을 경멸하여 굳이 숨기고서 아뢰지 않았다. 대사관 신말주는 이미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접 아뢰고는 동료의 의논에 몰려 돌이켜서 잘못 아뢰었다고 하며 말을 바꿔 대주하였다. 정은 신복이는 권근이 소문의 근거를 아뢰지 않은 것은 의의 해로움이 없다고 깨달았으니 아울러 국문하도록 하라. 권근이 전하에 들은 사람과 은사의 절차를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1월 1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합우 승지 김거금이 아뢰기를 지금 율조 소위를 인쇄하였는데 오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율무는 한자라도 착오되면 사람이 살고 죽는 데 관계가 있으니 교정을 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에
외에 행할 만한 수교도 아울러 인쇄하여 반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진관 이극돈이 아뢰기를 평안도 전철은 수재로 인하여 풍년들지 않았는데 게다가 황제는 상으로 북경에 가는 사신이 빈번하여 이처럼 심한 추위에 사람과 말이 얼어 죽으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사신이 오는 것은 그 시기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진화사 책봉사 두 사신을 진화사 진위사 등의 사신이 돌아온 뒤에 떠나보내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신이 갈 때에 길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팔참 사이에서 사람과 말이 얼어 죽는 패단은 신도 눈으로 직접 보았으나 본조에서는 중국을 신하로 섬기는데 어찌 이러한 패단을 돌아보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모두 미리 준비하여 아니 모름지기 하던 일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어제 선교를 받으니 올해 이의 주 안에 빈을 책봉하는 초기에 악기를 진열하되 연주하지 않고 백관을 회합할 때 악기를 갖추되 연주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연주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신덕이 삼가 두시 통전을 살펴보니 황제 나푸의에 이르기를 악기를 설치하지 연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회백관이에 이르기를 악기를 설치하지 연주하지 않는다고 실려 있으나 그 의를 취하는 바의 뜻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예기에 이르기를 며느리를 취하는 집에서는 3일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데 이는 어버이의 계성함을 생각함이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 뜻을 취한 듯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7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7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신종조 등이 상서하게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므로 대간이 된 자는 반드시 널리 묻고 많이 찾아본 연후에야 임금의 총명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하께서 대간이 이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힘써 따르고 너그러이 받아들였으며 소문의 근거를 묻지 않으셨으니 대개 그 총명을 넓히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래는 그렇지 않아서 대간의 말은 그 유래를 물으시니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신등의 생각에는 대간이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들을 수 없어 그 패단이 장차 사람들에게서 에게 이를 것이므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그래 서로 팔짱을 끼고서 침묵하는 데만 힘쓰게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전하의 총명은 어디를 연유하여 넓혀지겠습니까? 신들은 직책의 생각하는 것을 논하는 데 있으므로 마음에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삼가 여러 번 생각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비록 함께 의논해서 아른다고 하나 국가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만약 소문의 근거를 묻는다면 사람들이 과실을 대간이 비록 계달하고자 하더라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7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헌납추인이 김석을 국문하도록 결정하였다가 언사가 착오된 죄는 유리 대제 상서 사부리 실조에 해당하니 장 100대의 도 3년입니다 하였다.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해 윤호가 의논하기를 최인의 앞뒤 연사가 각기 달아서 간사한 듯하니 조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최인의 일은 착오이고 특별히 다른 사정은 없는 듯하니 말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니 직첩을 거두더라고 명하였다. 대제 상서 사 불율 이 실조는 대제 즉 임금의 하문 등 명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로 상서하는 데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에 관한 주호항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이세피를 보내 북경에 가서 시책을 올리는 것을 하려하게 했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였다. 통사 김석견을 보내어 잡혔다가 도망해온 중국 사람 나이 등 남녀 모두 15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포로 보내었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0일 올리오 첫 번째 기사 문신들을 인정전들에 부르도록 명하여 서로 애련부를 제목으로 삼아 지어 올리게 하였다. 좌하찬승 신승선 병조판서 어세경 호조참판 노공벨 동지성균관사 이숙감 도승지 송령을 시관으로 삼았는데 좌랑 유경이 어떠을 차지하였으므로 모마장 일부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갑자기 뛰어나.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양주 목사 안침이 상소하기를 신은 보잘것없는 몸으로 누차 성상의 은혜를 입어 시종에 참여할 수 있은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신을 나누어 맡기시며 항고를 맡아 다스리도록 결점을 보충하게 하셨으니 자취는 비록 떨어져 있으나 은혜를 받고 교화를 펴는데 책임이 어찌 가볍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그 직책을 완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지난번 전지를 받으니 중의의 신하와 백성들이 현재의 폐단을 실봉하였다 합니다. 신이 비록 직위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마침 고난하는 때를 맞아 이리 관할하는 안에 있어 스스로 잠자코 있을 수 없어 감히 외람되게 아뢰입니다. 을사년에 의견을 아뢰는 자라가 말하기를 평안도, 영안도, 황해도, 강원도, 사도는 토지가 넓고 인구는 적으므로 마땅히 채울 바를 도모하여야 하는데 채우는 방법은 사도의 백성으로서 남쪽 지역에 유입한 자를 모두 슬완하여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하께서 그 의견을 옳게 여기시어 하랍이 이후로 명분이 노예로서 남쪽의 장부에 올라 있는 자는 모두 쇠안하게 하였으나 마침 가뭄으로 정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의견을 아뢰는 자가 또 말하기를 올해 조금 풍년들어서 나라가 한가하니 유민을 세완하는 것은 마땅히 이때에 하여야 하니 춘분을 기하여 전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교를 여러 도에 이문하여 쇠안하도록 독촉하였는데 그 집을 헐고 전지를 팔며 모두 옮기기 뒤에야 그만두었으므로 살고 있던 곳에서는 소동이 일어나 원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세도는 토지에 한계가 있는데 백성은 날로 늘어나니 비록 항상 거주하는 편맹이라도 때때로 옮겨야 마땅한데 하물며 이러한 유민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경기는 토지가 메마르고 부역이 번거롭고 과중하므로 그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드는 바가 다른 도에 천만 배나 되는데 어찌 또한 무거운 일을 피하고 가벼운 일에 나아가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자가 없겠습니까? 양주 항구를 두고 보더라도 부 아래의 원호가 5,892호인데 3능 5역 6원의 전적을 제외하면 동서 10리의 백성이 총 4,548호이므로 현재 역역에 이바지하는 자가 단지 1,343호입니다. 양주는 경기에 있어 큰 고을이라고 호칭하는데도 민호가 넉넉하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기타 금주나 과주처럼 작은 고을의 백성이 수를 이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이 덕건대 서울은 사방의 근본이고 기전은 서울의 지간이라고 하는데 지간이 융성하지 않으면 근본이 비유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기전의 백성을 세워놔야 내보내도록 다른 도를 채우고자 하나 나무를 기르는 자가 먼저 그 가지를 자르고서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본말 경중의 형세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조정의 인원을 채택하여 사도의 백성으로서 경기에 유입한 자를 특별히 쇠연하지 말아서 도회의 근본이 되는 지역을 굳건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회가 의논하기를 안침이 폐단을 아랜 것은 이치가 들어 당연합니다. 다만 황해도 평안도 두 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어 다른 도로부터 와서 사는 자를 세워날 수 없으나 경기는 토지가 협착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조밀하여 비록 다른 도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거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에 앞서 본적에서 도피한들을 세안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만약 산길이 험악하고 산에 돌이 많은 지역이 모두 폐허가 된다면 본적에 의하여 추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의논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과연 경기의 공력은 매우 중하여 이미 전에 옮겨와 살면서 그 땅에 안주한 자는 상소 내의 글에 의하여 수연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와서 사는 자를 일체 금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만약 상소한 의논에 따른다면 법이 반드시 번거로워질 것이며 고쳐서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의한 사람들을 수양하는 법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수령이 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삼도처럼 비옥한 땅에서 사는 백성들이 어찌 유의하려 들겠는가.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처럼 메마른 땅의 백성들이 경기에 유의한 자를 수양하지 말도록 하는 법을 듣는다면 모두 경기로 유의하여 들어올 것인데 안침 같은 자가 또 이러한 의견을 아뢰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경기는 요역이 번거롭고 중하여 다른 도의 유민은 진시로 살기 어렵습니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너그러운 법을 베풀어야 합니다. 비록 국가에서 백성을 대우하는 뜻은 진시로 한결같게 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단시 본말 경중도 차례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본구지로 돌아오게 하는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메마른 땅에 사는 자들이 결국 모두 유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전번에 의논하였을 때 이미 전에 안주하는 자는 그대로 살게 하고 이제부터는 일제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감히 이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신이 이번 봄에 영평현을 지나갔는데 혈령이 말하기를 본고의 원호는 300호에 불과한데 다른 도에서 온 자를 소환하여 내보낸다면 과연 6, 70호가 되어 임무가 많고 역이 커져서 그 고생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만약 모두 본고지로 돌려보낸다면 장차 지탱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제 또한 안침의 상소가 이것과 서로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데 경기의 요역은 다른 도의 배가 되니 이제부터 옮겨 사는 자를 금한다면 경기는 그의 짐을 벗을 수 있고 또 유의하는 패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기에 유의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수여하여야 할 자가 몇 명인가 그것을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적자는 임금의 친경을 원칙으로 하고 칠세는 농민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면서 수확된 곡식은 제사에 사용하던 토지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성절사 한찬이 와서 복명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2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이기를 도망 중인 지경이 산호 박기원 박은손 두얼혼 오을미 전막동 김석산 소동 작은동과 더불어 무리를 이루고 내부에서 만들어 사자암에 숨겨둔 순금불 8개 도금 은불 32개 은장 하나 복장 은편 진주 명박 산호수 하나 매총량 속향 불좌 두 석대 청옥대 수정대 각 하나 가사수정 군유 하나를 훔친 죄는 유리 내부의 재물을 도둑질한 자는 참한다는 것에 해당하는데 유지전의 일입니다. 또 지경이 작은동 박은손 오을미 소동과 더불어 무리를 이루어 복천사 유점사의 검은 불상과 잔물을 도둑질하였고 박은손 박기원 도청 말산과 더불어 무리를 이루어서 고려의 정령을 파가지고 보물을 가지고자 하였는데 비록 파내어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관각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박은손과 박귀원, 울산, 갈리오, 개동, 두월언이 무리를 이루어 신림사의 언불 12, 장안사의 금불 6, 은불 18, 동불 4개, 산호수, 진주 등의 물건을 훔친 자는 유리 자자하고 장 100대 유 삼철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는 심의 윤필상 선수녀 신승선이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승정원에서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송영, 한은, 이계남, 김극금, 경준, 유유, 윤겸이 의논하기를 박기원 등은 범한 바가 매우 중하니 유례이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저 비록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한 바가 적으면 큰 죄를 가할 수 없고, 비록 미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한 바가 크면 가볍게 결단할 수 없는 것이다. 예전에 성현은 이르기를 과실로 저지른 죄는 아무리 커도 용서하고 믿는 데가 있어 재차 죄 짓는 자는 사형에 찬다고 하였다. 박기원 등이 범한 바는 어부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마땅히 무거운 형벌로 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사를 지냈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가할 수 없으니 전가 사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승대원의 사례기라 상상의 종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정능은 노국공주의 능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2일 정해 5번째 기사. 영안도 절도사 이익극균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의원을 보내 약을 내려주었다. 인하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먼 지방에서는 쉽게 약을 얻을 수 없어 특별히 내이가 조제한 것을 내려주니 유서를 내려 조심해서 조리하고 보존하도록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김수선 허황 이잠 민보 이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이 세자를 가정대부 광양군으로 윤언로를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성숙을 가선대부 한승부 의윤으로 박안성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세우를 통정대부 호조 참의로 권정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이집을 통선랑 사관은 헌납으로 한치영을 숭정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원종손을 통정대부 영해부사로 신주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3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더건대 김작의 병세가 위태롭다고 하니 고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가래에도 이르기를 상중에 병이 심하면 육죽으로 조리하고 병이 나오면 바로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조중조에서도 고기를 권한 예가 있었습니다. 자, 사관 홍한에게 명하여 고기를 싸가지고 가서 권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문무 재상에게 명하여 후원의 북소에 모여 사후 화기하고 술과 음악을 내려주었으며 이어서 이긴 쪽에게 각기 활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우박의 날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상토만의 이극증이 상언하기를 신은 내금이로서 본직에 제수되었는데 본도의 첨절제사는 대개 6원으로 모두 군직을 겸하고 있으나 만호는 단지 4원으로 녹을 받을 수 없어 처자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니 병조에서 이에 의가의 아래기를 양계의 방어가 가장 기묘하므로 여러보이 만호는 반드시 무죄가 특이한 자를 쓰기 때문에 근래 대부분 내금이로 제수하고 있습니다. 근시하는 금군은 복록이 후한데 하루아침에 멀리 지독히 추운 변방에 제수되면 싸움할 근심만 있고 녹봉의 도움은 없어 한 가족이 근심하며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실로 불쌍합니다. 이제부터 내금이를 거쳐서 임명되어 보내어지는 자는 그대로 채아직을 떼게 하고 개만한 후 내금이로 도로 소속시킨다면 녹봉을 허비하지도 않고 또 출입하는 것을 좋아해 사람들이 모두 변방의 직무에 쑥 달릴 것이니 거의 편리하고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자 홍응이 의논하기를 이제 병조에서 아린 바를 보니 녹봉을 허비하지 않고 내금이에 도로 임명하는 일과 중요해서 출입하며 서로 바꾸는 뜻이 같지 않습니다. 그 바꾸는 것은 유능한지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명, 사용을 제수하기 때문에 만호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하는 것을 꾀하니 쓸만한 재주와 훌륭한 공적이 있는 자를 올려서 쓴다면 자연히 그러한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에서 다시 아래기를 평안도의 만호는 4명이고 영안도의 만호는 14명이니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내금이 겸사복같이 채아직이 있는 자는 그대로 관직을 띄고서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군사의 나머지 채와와 예비 채하에 빈자리가 날 때마다 관직을 겸하여 띄게 해서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이철견 신승선이 의논하기를 아른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연변의 만으로서 가장 기묘한 자는 첨절제사를 올려서 대전에 의가에 녹을 주고 그 나머지 기묘하지 않은 자는 모두 병조에서 아른 바대로 한다면 허다한 만호가 어찌 빈자리가 있겠으며 그 녹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행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이 새로운 법은 행하기입니까? 예,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손순애는 의논하기를 양계 연변의 만호는 방어하기가 매우 고달파서 저기 눈앞에 있고 값없이 옷에서 떠나지 않으며 집은 천리 밖에 있어 처자가 녹을 먹을 수 없으니 실로 불쌍하여 병조에서 아랫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내금이를 거쳐서 만으로가 된 자가 채 아직을 그대로 띄고서 간다면 새로 소속된 자에게는 장차 어떻게 녹을 주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연변의 만호는 그 수가 많지 않으니 갑사별시의 나머지 채 아직을 주는 것을 일정한 법으로 삼는다면 만호는 녹을 먹을 수 있고 그 가족을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홍정성의 의논이 옳다. 그러나 현명한 자의 여부를 어떻게 알고서 쓰거나 버리겠는가. 다시 의논에 아뢰도록 하라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평시의 법은 1년에 2번 고사하는데 수령은 10번 고사하여 상위에 있는 자는 혹 작업을 올려주기도 하고 혹 승직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만호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때때로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그 중 특이한 자는 이름을 적어서 아뢰게 하고 해조와 좌우의 신하들에게 다시 물어서 만약 그러한 실상이 없으면 올려 쓰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그의 생각하고 분발하여 힘쓰게 될 것입니다. 신이 양계의 사명을 받들고 갔다가 사람들에게서 듣고 본 그 사람됨을 보았는데 인산 첨절제사가 이간 무산만호 이 ing문은 사조들과 고락을 같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값없이 몸에서 떠나지 않으며 변방에 전지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밥 깔고 씨 뿌리는 것을 고나 유미 다 돌아왔으니 이는 훌륭한 공적이 있는 자라고 할 만합니다. 만호뿐만 아니라 수령에 이르렀어도 혹은 청렴 결백하고 혹은 백성을 위안하고 사랑하는 데 힘쓰며 혹은 쇠퇴한 것을 고치고 일으켜서 백성들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대 감사와 좌우의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돈 올려서 쓰도록 하소서. 신이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와 절도사가 청거하여 대신나 좌우의 신하들과 의논한다면 이는 바로 대부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합당하다고 한 후에 쓰는 것이지 한 사람의 비방과 칭찬으로 쓰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어스로 이르기를 이 의논이 매우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6일 심려 첫 번째 기사 승대원의 전교하기를 예전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농산과 학교에 불과하였다. 근래 경중의 학교가 쇠퇴하여 성균관에 학문에 힘쓰는 선비가 없는데 하물며 예방이겠는가. 농상은 없는 곳이 없지만 학교는 비록 골마다 설치한다고 해서 어찌 모두 학문을 일으키는 방법을 다 하는 것이겠는가. 이에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드디어 추첨해서 홍문관교리 이승건의 전주에 이 의무를 밀양해 부교리 박승미학을 풍기에 부수찬 민상안을 연기에 나눠 보내었다. 도승지 송령이 아뢰기를 연기는 피폐한 고울이므로 유생으로서 학교에 나아가고 전업을 벌이는 자는 반드시 적을 것입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또한 칠사가 있다 하였다. 칠사는 수령이 고울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7가지이다. 농상성, 호구성,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성간, 간활식이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2월 26일 심려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양대비 전에 진년하고 감선한 사옹원 제조 예조당상 난관과 승정원에 입직한 자 병조 도충관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음부의 사례기를 대산 권근이 김석의 일을 당하여 소문의 근거를 재참으로쓸 때 굳이 숨기고 알지 않은 것은 임금의 위험을 경멸하고 거역함을 받들지 않은 것이므로 성상께서 하려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신말주는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고서는 또 동료들의 의논에 몰려 돌이켜서 잘못되었다고 대죄하였으니 죄율이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정은 신복이는 권근의 소문의 근거를 아뢰지 않은 것은 의에 해로움이 없다고 하면서 고집하여 논하기를 거치지 않았으니 죄율이 장 80대에 속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사원과 대사관의 일은 내가 주언을 이미 다 보았다. 다만 신복이는 전에 경련에서 이르기를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대는 대사원이 아뢰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가 하였더니 신복이가 또 이르기를 신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종려와 사직에 관계된 큰일이라면 권근이 어찌 감히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이제 한문한 것에 답하여 이에 이르기를 권근이 친히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은 것은 의의 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전혀 개달하지 않았으니 승지 사관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좌부승지 김극검이 아뢰기를 진시로 승상의 전교와 같이 그때 신복이가 이와 같이 아뢰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승지의 말이 옳다 하였다. 사관 안당 이승장이 아뢰기를 신복이가 처음에는 말하기를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가 또 아뢰기를 신은 권근히 대답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복이가 아뢰은 바 종묘와 사직에 관계된다는 말을 사관은 듣지 못하였는가 하자 이승장이 말하기를 이 말은 신이 그때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신복이가 아뢰기를 만약 큰일이라면 권근이 어찌 감히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음으로 하여금 신복이의 말을 바꾼 사정을 다시 묻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10권 성종 18년 12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해주목사 정승근이 전문을 가지고 서울에 왔다가 상소하기를 지난번에 누차 고원하는 정교를 내리셔서 바른 의논을 오랫동안 들으셨으니 중리의 신민으로서 누가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은 보잘것없는 몸으로 성상의 은혜를 외람되게 받아서 큰 고을에 부신을 나누어 받았으니 비록 성상의 덕을 받들어 펼 수는 없더라도 백성들의 패단을 없애어 성상께서 백성을 건심하는 뜻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패단이 되는 일을 비록 보고 들은 바가 있었지만 몸이 궁궐과 떨어져 있어 스스로 아랫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마침 전문을 들고 입주하게 되었으므로 성상의 앞에 나아가 저희 간절한 마음을 외람되게 아뢰고자 하니 삼가 바라건대 신에게 한번 대면할 기회를 주시어 고루하고 촌스러운 사람에게 묻는 것을 넓히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르기를 목사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니 정승근이 대답하기를 신은 오랫동안 경하게 모셨으므로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신 하는 어지심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큰 고을에 제수되어 오직 성상의 뜻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할 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신축년의 가뭄으로 흉년들을 쓸 동안 국가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데 급하여 모두 쌀쌀하기로 진급하였었는데 그 후 해마다 기근이 들어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올해 조금 풍년 들었다 하여 신축년 이후에 공채를 모두 납부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또 10석 이상 납부하지 못한 수령은 파출한다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수령들이 모두 징수하는 데만 힘씁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흩어져서 사방으로 간 자는 징수가 친족에게 미치고 만약 친족이 없으면 징수가 사방의 이웃에게 미치므로 민간의 근심과 원망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징수를 독촉하는 것을 우선 정지하고 후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처럼 풍년된 해에 징수하도록 하지 않았다가 누적되는 것이 오래되기에 이른다면 도리어 민간에 폐해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 해에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는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만약 흉년을 만나면 징수한 곡식은 도로 백성들을 진유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정승은이 백성들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상태를 다시 아뢰고서 말하기를 만약 부득이하면 올해 일석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일석을 받아들여서 점차로 받아들이도록 하소서. 또 부호는 그래도 괜찮지만 빈민이 불쌍하니 빈부의 호를 나누어서 징수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도승지 송령이 대답하기를 금년에 비록 풍년 들었다고 일컬지만 이쪽 지경과 저쪽 경계가 어찌 모두 한길 같겠습니까? 그러나 금년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누적되는 것이 오래되기에 이르면 끝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빈부의 호를 나누고자 하면 부유하고 강한 자는 면할 것만 꾀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한갓 번거로울 뿐이다. 환상을 징수하는 절목을 호조에서 이미 상하에 아뢰었으니 승리는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승은이 또 아뢰기를 신이 전에 경악에서 모시면서 내수사에 장례하는 패단을 들었으나 백성들이 이를 침해함이 이같이 극도에 이른 줄은 몰랐습니다. 연안에 사는 내수사의 종 벌게는 간사하고 교활한 것으로 온도에 소문이 났는데 장례의 문건을 위조하여 백성들에게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상 보행자 7-8명과 기마자 5-6명을 데리고 사족의 집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가옥을 수색하고 재물을 약탈하기 때문에 그 집을 배우고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장을 써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또한 많아서 사람마다 다투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예전에 윤사헌의 종이 장리를 징수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었는데 더욱이 내수사의 종이겠습니까? 내수사의 장리를 혁파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혁파하지 않는 이유를 전에 이미 상세하게 유시하였으니 다시 폐시할 수 없다. 다만 수령이 된 자가 법을 준수하여 다스린다면 저희처럼 방자하기에 이르렀겠는가 하였다. 정승건이 또 아뢰기를 신이 배사하던 날 학교를 일으키라고 유시하였었는데 신이 고을에 부임하여 마음을 기울여 학도를 모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향교에 간수하고 있는 경사가 단지 1권뿐이므로 학자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 내년 봄을 기다려서 마땅히 경서를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나가게 되자 정승건에게 명하여 내수사 종의 일을 써서 올리게 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복 차림으로 창경궁 인양전에 나가 나래를 공경하였는데 종대가 입시하였다. 마장, 각궁, 말을 조련하는 여러 가지 기구, 털 깔개 등의 물건을 내어 시신에게 명하여서 대렵도의 주사위를 던져 내기하게 했다. 개성부 유수 김자정이 정조라고 하여 와서 숙배하였으므로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10권 성조 18년 12월 2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이달의 기후가 봄처럼 따뜻하여 지맥이 풀려 퍼지고 강의 얼음이 잠깐 동안 얼어 햇빛만 보면 바로 녹아서 장빙할 수 없었다.